2005년 7월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텔러에시에 살고 있었던 엄마는 이날 저녁이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자 독립해 살고 있었던 24살 아들 마일런 로우 집에 이것저것 챙겨주러 들렸다가 그곳에서 사각 팬티만 입은 채 오른쪽 뺨과 머리에 2발의 총에 맞아 죽어있는 아들을 발견한 겁니다. 당시 집 안에서 마일런의 지갑, 그리고 핸드폰, 반지, 목걸이, 귀금속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강도 살인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 사망한 마일런의 친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마일런과 통화를 했었어요. 그냥 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어렴풋이 전화기 뒤로 제가 여자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분명히 여자와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실제 이 친구의 증언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시신 옆에서 찢어진 콘돔 포장지와 사용하지 않은 새 콘돔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콘돔의 여자, 그렇다면 성관계가 딱 떠오르는데 거기에 사라진 물건까지. 그렇다면 마일런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원한에 살해한 뒤에 겸사겸사 물품들도 훔쳐갔나? 경찰은 피해자 마일런 친구들의 증언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한 사람을 바로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일런의 전 여자친구 라토야. 이 라토야의 여자는요, 마일런과 헤어질 때 엄청 큰 싸움을 벌였고 이때 너무 화가 나서 이 마일런의 차 바퀴까지 구멍을 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노가 막 부글부글. 마일런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라토야는 제가 진짜 심하게 마일런과 많이 다투기도 했고 타이어에 펑크도 냈고 솔직히 죽여버리고도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음만 먹었을 뿐 진짜 그걸 실행하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라며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진짜 아니야? 그런데 진짜 이 라토야 사건 추정 당일 뭐 했는지 알아보니까 알리바이 확실한 거예요. 마일런은 라토야 이외에 막 복잡한 여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여자 누구야?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질랑말랑 하던 그때 중요한 목격자가 한 명 나옵니다. 아, 맞아요. 제가 그날 이 주소 집으로 한 부부를 태워줬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마일런의 아파트로 한 부부를 태워줬었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그 부부를 태웠어요? 아, 그게 어느 지역에서 태운 것 같아요. 경찰 바로 그 태운 지역 근처 CCTV 다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부부가 딱 포착되는데 그럼 이 부부는 어디에서 나타난 거지? 그렇게 경찰이 집요하게 이 부부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부부 중에 여자, 마일런의 전 여자친구였던 라토야의 친여동생 18살이었던 우드레카네. 경찰 바로 우드레카 잡아들였습니다. 그녀는요. 아, 맞아요. 제가 그날 마일런 집 갔었습니다. 제가 갔을 땐 별일 없었어요. 사실 제가 마일런한테 종종 마리화나를 사곤 했거든요. 그날도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요, 사건 당일 이 여자, 남자랑 같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 남자 누구냐? 내 남자친구다. 남자친구 데니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딱 들어보는데 우드레카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화나 때문에 여자친구 따라 마일런 집에 갔었다. 그때 아무 일도 없었다. 그 후에 우린 그냥 집에 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두 사람 이외에 사건 추정 당일 마일런 집을 간 사람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마일런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 후에 이 마일런의 엄마가 들어왔고 시신 발견했거든요.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이 볼일 다 보고 그 집을 나갈 때까지도 마일런 살아있었다고. 경찰 더 집요하게 우드레카를 쪼기 시작합니다.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드레카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해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 언니의 전 남자친구를 죽인 거거든요.
왜 죽인 걸까요? 그 이유는요,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 자기가 죽음을 자초했어요. 자기가 죽을 만한 짓을 했다고. 그 새끼 때문에 우리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우리 언니 인생은 이렇게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행복하려고 도망을 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라토야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 있던 남자는 마일런이었어요. 마일런은 너무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얼마나 다정했냐. 사실 이 라토야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뱃속의 아이가 이제 다른 남자랑 관계해서 그 전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상태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일런을 만났는데 이 모든 걸 다 알고도 마일런이 품은 겁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대단하죠? 사실 라토야가 막가파도 아니고 굉장히 마일런한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뱃속의 아이를 지울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일런이 말렸대요. 내가 당신과 아이를 잘 지켜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미안해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더 고맙고 더 믿었겠죠. 이 언니는요, 자신의 모든 이런 일들을 여동생인 우드레카에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하니까 자랑한 거예요. 야, 마일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솔직히 여동생인 우드레카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언니가 덜컥 전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혼자 애를 낳게 생겼으니. 그리고 지금 남친이 이해해 주겠나? 그런데 다 보듬어 준다고 하니 얼마나 가족 입장에서도 기쁘고 고마웠겠어요. 애정 전선에 전혀 문제 없이 출산 임박날까지 다가옵니다. 이번 달에 출산을 딱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마일런이 라토야한테 헤어지자고. 이게 무슨 말이야. 더 기가 찬 건요, 이때 둘 애정 전선 전혀 문제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안고 다 했는데 왜 갑자기 헤어지재? 그 이유는요, 와, 마일런이 라토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마일런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나 네 아이 임신했어. 와, 그러니까 마일런 입장에서는 지금 라토야는 어쨌든 남의 자식 아니냐.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내 아이를 임신했단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아이를 책임지러 가야 할 것 같다 해서 헤어지자고 했던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라토야 헤어지게 됐던 거예요. 아니, 나 곧 있으면 출산인데 혼자 애 낳게 생겼어. 이럴 거였으면 나 그냥 아기한테 미안하지만 지웠지. 지금 이게 뭐야. 라토야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든 아니든 나랑 뱃속의 아이 책임지겠다며, 지켜주겠다며.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우릴 버려? 생각할수록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일런 집에 몰래 가서 그 차 타이어를 펑크 내버린 거예요. 라토야 입장에선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엄청 깝깝했겠죠.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여동생 붙잡고 막 울고 불고 한 거예요. 결국 언니 혼자 아이까지 출산합니다. 그렇게 라토야 미혼모가 된 거예요. 이때 마일런은 전 여자친구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엘라베마로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 언니는 하루하루 울어요. 죽고 싶다고. 애는 애대로 옆에서 울고 있고. 그런데 지는 혼자 살겠다고 이사를 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우드레카. 언니에겐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우리 언니를 이렇게 만든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진짜 그놈의 그놈이구나. 너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벌하겠다. 그래서 2005년 7월 밤 우드레카는 한 남자와 술을 마십니다. 누구랑? 우리 언니의 전 남자친구 마일런과. 이날 우드레카가 마일런이 한 술집에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우연인 척 가서 합석한 거예요.
거기서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마일런이 나 네 언니 라토야랑 좋게 헤어진 거 아닌데 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라고 말을 합니다. 왜 화가 안 나?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걸 참아요. 앞에서 씩 웃으면서 아유 언니랑 오빠 일인데요 뭐. 오빠가 우리 언니한테 잘했잖아. 뭐 안타깝긴 하지만 오빠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오빠도 몰랐다며.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거짓말. 하지만 이 거짓말을 듣고 마일런 씩 웃습니다. 이게 한시름 놓은 거예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다행이다. 여기서 우드레카는요 테스트를 해요. 솔직히 오빠 그동안은 언니 남자친구니까 내가 얘기 못했는데 사실 오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섹시하달까? 곧 이사 간다면서요? 이사 가기 전에 나랑 한번 잘래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어때요? 이 미끼를 마일런이 덥석 문 겁니다. 그럴까? 진짜 말 안 할 거지? 자기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자자고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한 뒤에 7월 12일 밤 우드레카가 약속대로 마일런 집으로 갔던 거예요. 누구랑? 내 남자친구 데니랑. 우드레카는요 애초부터 마일런과 잘 생각이 없었어요. 코딱지만큼도. 오히려 같이 자자는 마일런의 말에 더 분노를 느꼈죠. 그래서 아싸리 그날 죽여버리겠다고 데니와 함께 갔던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일런 집에 도착한 우드레카는 오빠 저 왔어요. 혼자 먼저 마일런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현관문을 살짝 열어놔요. 남자친구 데니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곤 분위기를 잡죠. 사랑해요 마일런 오빠. 오빠 먼저 옷 벗어요. 역시 섹시해. 그럴까? 우드레카 너무 좋다. 그렇게 마일런이 팬티 한 장만 입고 우드레카 위로 딱 올라타려고 할 때 남자친구 데니가 딱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곤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해한 가해자는 남자친구 데니인 거죠. 데니와 우드레카는 마일런을 겁주려고만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복수로 겁을 좀 주고 금품 훔쳐 나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마일런이 갑자기 먼저 총을 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데니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총을 쐈고 죽이게 됐다는 겁니다. 즉 정당방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마일런은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총을 맞았습니다. 자기들 말대로라면 마일런 서가지고 자기들과 총을 들고 대치 상태로 있다가 총에 맞아 쓰러져야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일런은 아예 땅에 포위된 상태에서 총을 맞은 거거든요. 자기들 말과는 다르죠. 따라서 그녀 남자친구 데니 그를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론은 이 둘 정당방위 인정 안 돼요. 2007년 1월 미국 법원은요 이 둘에게 각각 1급 살인 그리고 강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둘 다 종신형. 그런데 2019년도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때 플로리다 주에서 살인을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던 미성년자들이 감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살 때 범죄 저질렀던 그녀는 감형돼서 45년형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피해자 마일런의 가족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들 마일런은 다신 돌아오지 못한다. 아무리 세월이 몇십 년 흘러도 우리 절대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아들 마일런은 사건 당시 고작 24살이었습니다. 막 일을 시작하던 중에 사망했다고요. 마일런이 자기 아이 가진 걸 알고 자기 아기 생긴 거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형 절대 안 된다. 이 가족들의 이런 주장은 당연한 거죠. 자기 딴에 언니에 대한 복수였다 한들 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찢어 죽여도 절대 용서 안 되죠. 하지만 반대로 이 언니 라토야는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라토야 입장에서는
이별이 어쨌든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고 너무 사랑했던 내 여동생도 잃은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딴에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나 때문에 내 여동생이 이런 일을 벌였다 하니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러니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게 없는, 좋은 거 하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복수였던 거예요. 언니 라토야는 법원에 판사님, 제 여동생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달라고. 그게 지금 제 유일한 소원이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었다고 해요. 여튼 현재까지도 동생 라토야는 2046년 58세의 나이로 가석방 자격 얻기를 기다리면서 복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